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제12강 2026년 7월에 실시된 고3 38번 사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답률이 9위인데요. 사실은 이거 굉장히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독해 중에서 특히 이 삽입이나 이 순서 문제에 있어서 이런 스타일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렵다. 이 문제는 학생들에게 틀려라고 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답률이 9이네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이걸 해석하고 이해해서 푼 게 아니고 찍은 겁니다. 자, 어떻게 찍었냐? 벗이 여기 나왔잖아요. 이 벗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달아 잘 나오지 않아요. 예, 이건 한편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어요. 벗이 연달아 이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풀어서 잘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5번이냐 2번이냐 꼴 봤는데 5번 보니까 여기에 투자해요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2번이다 이렇게 본 거죠. 자, 이제 공부 들어갈게요. 자, 이거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해서 2번 찍었으면 잘한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 공부합시다. 자, 첫 번째, 여기서 어떤 공부가 필요하느냐.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첫 번째, 왜 어려웠냐. The total dependency ratio. 이게 뭐대? 이게 뭐예요, 이게 general noun이죠. 이게 무엇이냐, 이 개념이 나왔어요. 개념. 이 개념 파악을 일단 해야 되죠. 이게 첫 번째 어려웠어요. 이 개념에 이 수학 개념이 들어가서 이 문제가 좋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학 개념 때문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 개념 문제가 어려웠고, 자, 두 번째는 시간 개념이 들어갑니다. 시간 개념. 선생님 진짜요? 이게 좀 어려웠어요. 이 시간 개념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시간 개념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이걸 알면 여러분 실력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공부할 핵심입니다. 이 문제의 출제 의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뭐냐, 이게 컨세션이에요. 컨세션이 뭐예요? 일명 이제 학교에서 말하는 양보절. 저는 요거를 인정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요거 배워야 됩니다. 요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쉬운 거는 굉장히 쉬운데 또 어렵게 내면 굉장히 어려워요. 선생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드디어 대니만이 강의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문장 있잖아요. 요 문장이 정말 어려운 문장입니다. 요 문장이 인정절, 학교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양보절이에요. 양보절.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올도가 생략된 거예요. 올도. 자, 봅시다. 학생들은,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죠. 어린 아이들은 진짜로 돈이 많이 들어. 사회로부터 자원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ot 보시죠. not immediately but. 자, 시간 개념이에요. 즉시 무언가를 다시 즉시 보답할 수는 없어. 적어도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돈이 안 돼. 즉시는 돈이 안 돼. 그러나 나중에는, 미래에는, 나중에는 later, 나중에는 worker, 미래의 근로자가 다. 지금은 근로자가 아니야. 나중에는. 그래서 여기가 although예요. although. 이게 인정절이에요. 인정절. 보통 이렇게 although 쓰고 이렇게 주절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although가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쭉 쓰고 but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not but, 즉시는 아니지만, 여기 나중에는. 그래서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죠. 시간 개념을 여러분이 느꼈으면 잘한 건, 이게 어려웠죠. 그 다음 not but도 어려웠고,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이 부분이 뭐다? 그렇죠. 한 블럭이 되는 거예요. 한 블럭.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뗄 수가 없어요. 이 부분하고 요 부분은 뗄 수가 없고, 또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또 블락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자, 또 하나. 자, 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요즘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를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이 아이를 많이 낳지 않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한 것도 있잖아요. 좋은 거 아니야? 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줄면 지구적으로는 좋은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좋은 거 아니야? 저출산이면 좋잖아. 어떤 면에서 좋아? 이 총부양비 면에서 수학적으로
총 부양비가 낮아지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여기까지 주장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얘기냐, 일하는 워커들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 요 children, 어린 아이들 플러스 노인들을 합한 요것과 이 워커로 나눴어요. 레이시오.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면 알고 가야 돼요. 자, 보스, 자, elderly children 나왔죠. 그러니까 children, 어린 아이들이에요. 여기서는 children과 더 elderly, 노인들을 뭘로 나눴어요? worker, 일하는 사람, 실제로 일하는 사람의 비율로 나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이 많아져.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값이 올라가겠죠. 자, 근데 이거를 쓴 사람은, 이거를 처음에 주장하는 사람은 아이들이 줄어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부양비가 내려가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총부양비라는 수학적 관점에서 아이들이 없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여기까지 주장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주장을. 좋은 거 아니야? 그러나 이거는 이렇게 총부양비라는 수학적으로 아이들이 줄었다라고 수학적으로 보는 거, 이렇게 아이들을 줄임으로써, 여기가 아이들이 내려간 거잖아요. 아이들을 줄임으로써 수학적으로 총부양비가 내려갔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어때? 문제를 다루는 데는 나쁜 방법이다 해서 B에서부터 왜 나쁜지를 설명을 한 거예요. 저는 왜 나쁜지를. 왜 나쁘냐, 처음에 일단 시간적 개념으로는, 즉시 개념으로는 돈을 못 버는 것 같지만, 그쵸? 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는 얘가 워커가 되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다시 정리 차원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부양비가 많이 들어. 그래서 문제야. 부양비가 너무 많이 들어. 문제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용의 관점에서 본 거죠. 경제적 관점에서. 그렇죠? 경제적 관점에서 본 거예요. 부양비 많이 들어.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나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어리 children이 뭘로 바뀐다? 워커라는, 그죠, 노동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나쁜 해결책이야. 그래서 애가 많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적게 낳으면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숫자적으로는 그래. 그쵸? 근데 장기적으로는 사회를 유지할 미래 노동력, 여기 나왔잖아요. 미래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거야. 이 부양비라는 것은 한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아이들과 어른들의 몇 명을 부양하는가에 대한 숫자죠. 자, 아이가 감소하게 되면 부양비가 약간 개선이 되죠. 그렇죠. 부양비 개선 숫자적으로 그렇지. 근데 그 방법은 최악이다.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줄어들면 그건 최악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은 요 문장이 뭐였다? 양보. 그러니까 인정절의 문장이었다. 그래서 이 양보에서 이 문장을 넣은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인정을 해주는 거. 상대방의 이 주장, 요렇게 주장했던 거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건 맞아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무시하지 않았다는 건 신뢰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에 대한 투자가 더 필수적이라는 자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겉보기에는 저출산이 부양 비율에 유리해 보이지만, 여기까지 겉보기에는 유리해 보이지만 수학적으로는 사실은 최악의 방법이야. 문제 해결의 최악의 방법이고, 아이는 당장은 비용이야. 코스트지만 미래에는 노동력이다. 그래서 노인의 돌봄이 도덕적으로도 옳더라도 청년에 대한 투자가 사회 미래, sustainability,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는 미래를 지탱한다는 얘기죠.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글이 올도우의 글이었기 때문에 바로 요 글이 바로 주절이 되는 거죠. 주절. 이렇게 햄에도 불구하고
우리 children은 미래의 시간 개념의 미래는 노동력이 된다. 아, 이렇게 강의한 선생님들 혹시 계실까요?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글이 왜 어려웠냐? 이렇게 although 이렇게 나오고 A임에도 불구하고 B 이렇게 나왔잖아요, 내용이. 그럼 여기서 A라는 주장을 했겠지. 이 주장을 받아주고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장은 although를 안 쓰고 이렇게 쓰고 but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려웠다. 이게 정말 어렵다.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해석상 의미상 같은 내용이에요. 자, acknowledge는 건 앞에 있는 A의 관점을 인정해주고 이전의 example A의 관점을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variation B의 관점, 추가적이면 B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정절이다. 그래서 약화시켜주는 거예요. A의 주장을 약화시켜주고 부드럽게 해주고 나의 주장을 플러스 시키는 거죠. 넓히는 거죠. 그래서 흐름을 맞춰주는 거죠.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black and white라는 또 all or nothing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레이 개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암기, 어휘를 공부하는 것은 암기해야 돼. 그러나 사실은 어휘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 크기가 있고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방향이 있다. 소속, 집합, 연결을 해야 된다는 데이니가 늘 강조하는 거죠. 이거 어휘적 결석.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문장을. 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아이들은 비용이야. children은 비용이야. 지금 당장은 어떻게 비용이야. 그러나 미래에는 아이들은 미래에는 일꾼이야. 일꾼이고 씨앗이야. 요렇게 쓴 거죠. 요 개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더 자세히 제가 만들어 왔어요. 자, 보시면 양보 문장 왜 존재하냐. 상대의 의견이나 가능한 반론을 인정하는 거 인정. 그 자신의 주장을 더 설득력 있고 균형 있게 전개하는 핵심 논리죠. 그래서 이렇게 although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while은 이렇게 오고 A 오고 B 이렇게 오면 쉽죠. 근데 이걸 이렇게 쓰지 않고 A지만 but B 이렇게 써버리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려웠다. 매우 어려웠다. 이거는 지금 공부가 되어야 여러분이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이 인정을 하는 거죠. 사전이 약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여러분 이제 자세히 보시라고 예문도 드러났어요. 사전에 인정하는 거예요. 관점을 강조하는 거고 추가 측면 다루고 완충시켜주고 주장 약화시켜주고 확장시켜주고 이렇게 although, while, although 여기 even if 이렇게 눈에 보이기 쉽게 만들어 놨어요. 요거를 전부 다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어떻게? 자, 많은 연구가 굉장히 믹스된 결과를 보여준다. 보여줘. 그러나 but 어떻다? 많은 데이터가 다른 결과를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어요? 또 although 빼고 이러한 정책은 효과 있어. 단기적으로는 효과 있지만 그렇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네, 여기까지 설명했으니까 우리 여러분이 저를 들으신 분들이 잘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최고 난도예요. 자,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노인들을 구별했고요. 또 아이들의 기저귀와 성인용 기저귀, 의존이냐, 이게 생산성이냐. 자, 이건 이제 그 어린이를 교육하는 어린이 시설, 학교, 그 다음에 어른들의 시설, 요양시설이죠. 전자, 후자. 아이들이 줄고 미래의 워커고, 현재의 효율성이죠. 한마디로 효율성, 숫자적으로. 그 다음 미래의 기능. 이게 뭐예요? 장기적 관점이죠. 그래서 자원이 요구된다는 얘기는 돈이 많이 들어. 즉시 뭔가를 페이백 하진 않아. 그러나 미래의 우리의 노동력이 돼. 장기적인 sustainability,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단기적인 그런 비율의 증가, 그죠? 여기는 장기적인 sustainability, 나쁜 해결책, best solution이죠. 교육하고 우리가 개발하자. 비용이냐, 투자냐, 경제적인 부담으로 보냐, 미래의 노동력으로 보느냐. 이 글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더 total 요거 설명드릴 거고요. problem 설명드릴 거고, 여기 concession 구조, 법적 구조, 아까 말씀드렸죠. 자, 구조주의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인구 숫자 있죠. 인구 숫자의 그런 이런 나이의 구조, 어린이, 그다음에 어른, 노인들, 그다음에 워커들,
work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가 어린이들 children, 여기가 elderly, the elderly가 되겠죠. 요 구조가 어디에 경제적인 생산성과 사회적 복지에 영향을 끼치죠. 요 then이라는 개념 중요합니다. 시간 개념이 나왔고요. 요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 지시죠. 인구학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구학 참 좋은 내용입니다. 자, 뭐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인구의 그런 나이의 구조가 경제적 생산성과 복지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구조주의. 자, 탄생률, 그러니까 태어난 출생률이 떨어져. 출생률이 떨어지면 숫자, 아이들의 숫자가 떨어지잖아요. 즉시 떨어지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수학적으로 어때요? 토탈 디펜던시 레이쇼를 내리죠. 그리고 일시적인 경제적인 안도를 주잖아요. 그 다음 인구학적인 그런 어때요? 부담감을 떨어뜨려 주죠. 자, 인구 구조적 이점을 만들어 주라는 거. 인구 구조적 이점을 만들어 줘요. 왜? 사회가 덜 쓰잖아요. 돈을 학교에. 그리고 소아 아이들의 그러한 그 의료 서비스에, 의료비에. 자, 이해되시나요? 그럼 요거를 제가 일부러 만들어 왔어요. 자, 초형 부양비라는 것은 유소년 인구 0세에서 14세, 15세는 생산 가능 인구, 노년 인구 나눠서 100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100명이고 아이가 children이 100명이야. 그 다음에 노인이 100명이야. 그 다음에 노동자가 500명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 100 플러스 100 플러스 500이잖아요. 곱하기 100을 하면 5분의 2의 100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요? 40 나오나요? 이렇게 40. 그쵸? 40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50으로 줄여봐요. 이거를 50으로 줄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50이고 150이잖아요. 150. 그러면 500분의 150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30명이 되잖아요. 30명. 30명 정도 되죠. 맞죠?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대충 계산하면.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어때요? 부담이 워커 한 사람당 30명을 감당해. 워커, 그러니까 여기서 40, 워커 한 명당 40에서 워커 한 명당 30으로 부담이 줄었잖아요. 뭐가? 칠드런이 내려가니까. 지금 요 얘기하는 거예요. 디피션시, 의존율은 뭐냐? 얼마나 많은 의존하는 사람, 디펜던트가 여기 의존하는 사람, 유소년 인구하고 노년 인구가 의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얘가 뭐예요? 부양받죠. 뭐에 의해서? 일하는 생산 가능 인구에 의해서. 그래서 토탈 디피션시 레이쇼는 부담금을 측정하는 거죠. 누가? 워크 생산 가능 인구가. 그래서 인간의 자본 이론이라고 해서 아이들은 미래의 워커이고 그래서 교육이 투자다. 뭐보다는 단지 비용보다는 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또 요거는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 꼭 드립니다, 여러분. 자, 이제 해석만 하면 됩니다. 다 됐어요, 이제. 자, 숫자. 아이들의 숫자가 슈링크 줄어들어요.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으니까 총 부양 비율. 총 부양 비율은 뭐냐? 즉, 뭐냐? 비율이다. 비율이다. 워커스에 대해서 뭐가? the elderly 플러스 children 이렇게 children 요게 총 부양비다. 수학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dependency ratio 부양비라는 것은 이게 인구 값이죠. dependent 요게 dependent죠. 요게 dependent 상대적인 dependent 뭐에? 생산 가능 인구의 상대적인 그렇죠. dependent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약간 긍정적으로 영향받는다는 얘기 뭐래요? 요게 아까 40에서 30으로 떨어진다 이 얘기죠. 이게 children이 내려가니까 지금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증가되고 변화된다는 얘기죠. 아주 선호하는 방향으로. 아까 1대 40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1대 30으로 바뀌었잖아요. 부담이 줄어든다. 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선됐다가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려웠죠. 벌써 이 제너럴 나오면 벌써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 문장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더 많은 자본과 노동이
need to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 지금 이 아이들의 숫자가 주니까 그렇죠. 노인 요양시설에 짓는 데 돈이 들어가고 그 노인 요양시설에 인원을 확충하는 거죠. 스태핑 직원을 배치하는 것에 돈이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단체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필요한 그러한 조직이나 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는 것을 스태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설명을 안 하겠지만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 났죠. 여기 투자가 된 거죠. 그래서 더 적은 리소스가 요구되겠죠. 어디에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는 더 적게 들어가겠죠. 노인 요양시설에 돈이 더 들어가고 노인 요양시설 직원을 배치하는데 어린이집이나 학교에는 돈이 적게 들어가겠죠. 그죠? 댐이 뭐예요? 댐. 그죠? 노인 요양시설이죠. 노인 요양시설. 댐 보이시죠? 설명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old age가 여기 뭐예요? elderly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오케이. 여기도 보시면 좋고. 또 여기서 children이 어떤 거 관련 있어요? 그렇죠. 요거죠. 요거. 어린이집과 학교가 또 children하고 관련 있는 거고. 이게 노동력이잖아요. 노동력. 그래서 worker. 일하는 노동력. 이렇게 연결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까지 어휘적 결석을 설명해 준 선생님이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는 뭘로 본 거예요? 그렇죠. 경제적 논리로 본 거죠. 경제적 논리로. 자, 이거 봅시다. 요거에, 자, 이제, 이거 뭐예요? 제조자들. 어린이의 기저귀.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되겠죠. 구체적인 예. 자, 어린이 기저귀를 생산하는 생산자들, 제조업자들이 재할당하죠.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 그렇죠. 제조업자들이죠. 제조업자들의, 자, 이게 뭐예요? 공장은 자본이죠. 공장은 자본. 워커는 노동력이죠. 이거를 재배치하게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성인용, 여기 S 나왔죠? 성인용 기저귀가 생각된 거죠. 성인용 기저귀를 만드는 데에 재배치가 돼요. 또 예를 들어줬네요. 재팬이 지금 거의 이용하고 있어요. 더 많은 후자가 뭐예요? 후자. 그렇죠? 어른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뭐보다 됐나네 중요하죠. 전자가 뭐예요? 어린이 기저귀. 매년 어린이 기저귀보다 성인용 기저귀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더 레터는 뭐예요? 여기서 그렇죠. 어린용 기저귀. 더 포머는 어린이용 기저귀가 되겠죠. 자, 여기서 리소스가 뭐예요? 리소스. 여기가 리소스가 나왔는데 리소스는 여기서 뭐예요? 그렇죠. 플랜트하고 워커가 리소스가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nurse하고 school은 뭐예요? 아이들의 기저귀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개념적으로. 자, 여기서 레이버가 워커가 되고 여기에 캐피탈이 플랜트가 되는 거죠. 보이세요? 자, 더 적은 자원이 요구된다. 더 적은 자원이 요구되니까 재배당이 일어나죠. 재할당이 일어나죠. 의미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구체화 시켜준 거잖아요. 더 적은 자원이 요구된다가 구체화된 것이 할당되는 거죠. 자, 됐죠? 그 다음에 어린이와 어른은 서로 반대죠. 반대. 보이십니까? 그렇죠. 이 경제적 효율성이죠. 여기까지가 뭐예요? 그렇죠. 경제적인 효율성으로 이 블락을 구성한 거 있어요. 지금 1, 2, 3번이 이렇게 경제적인 효율성으로 칠드런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른 블락이죠. 미래의, 여기는 단기적 관점이고 여기는 미래의 관점. 그렇죠? 여기는 현재 단기적인 짧은, 단기적에는 장기적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나 요 토탈 디펜스 레이시오, 요 총 부양비를 뭘로 해결해? 아이들을 줄이는 것을 가진 거, 요거죠.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거죠. 이게 지금 해결책이잖아요. 해결하는 것은 명백하게 worst way다. 문제를 다루는 데서의 굉장히 최악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총 부양비가
총 부양비가 지금 너무 많아. 이거 문제야. 그 문제를 다루는 데에 가장 나쁜 방법이다. 총 부양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 이게 더 프로블럼이죠. 총 부양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다루는 데에 가장 나쁜 방법이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총 부양비 레이쇼가 아까 어디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죠? 여기 1번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총 부양 비율이 높은 것을 다루는 데예요. 자, 그 다음, 자, 일부러 이렇게 3번, 4번 일부러 쓴 겁니다. 연결시키려고. 여기까지가 뭐예요? 경제적 관점. 경제적 관점으로 단기적 경제적 관점을 얘기한 거예요. 단기적 경제적 관점으로, 비용의 관점으로.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까지는 다른 관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딱 다른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있는 A와 B 다른 얘기 나누는 거죠. 그리고 여기 B에서 여기서 또 쪼개지는 거죠. 이렇게 B에서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어떻게? 어른에 투자하는 것,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구조적으로 살펴본 거예요. 자, 자, 보겠습니다. 여기가 올도고 생각했다고 그랬죠. 올도. 자, 아이들은 정말로 자원을 필요해. 사회로부터 돈이 많이 들어. 인정절이죠. 인정절. 그래서 즉시 어떤 것을 풋백, 더돌려 놓을 수는 없어. 무언가 돈을 벌 수 없어. 무언가는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어. 적어도 경제적 관점에서는 그래.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란 얘기예요? 경제적 관점이라는 거죠. 앞에 A라는 관점을 받아주잖아요, 지금. 그리고 새로운 관점을 얘기하죠. 뭐 새로운 관점, although, 자, A, B, 요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 B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데이가 뭐예요? 아이들이 미래의 워커가 된다, 이 뜻이 되죠. 자, 여기서 보면 put back, 이거는 되돌려주다 이런 뜻이에요. 기여하다, 되돌려주다. 여기 children, 여기도 children 나왔겠죠. 뭐 children, 여기 또 되죠. 그래서 이 글은 뭐였다? 반대 의견을 일부 인정해주는 양복, 컨세션이다, 이 얘기를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 문장이 굉장히 어렵게 쓰면 어떻게 쓰냐면요, 여기다가 granted 이렇게 컴마 혹은 admitted, 이거 나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장으로 이거 나오면 요 부분을 내가 인정해.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요거는 반대편이 하고 싶은 얘기, 반대편이 하고 싶은 얘기고, 요 얘기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죠. 그래서 요 granted, admitted 한다는 얘기는 앞에 A의 내용을 그대로 A를 인정해줬다. 이거 꼭 아시라고. 지금 우리는 이제 90점을 안정적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에게 유리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사실 아니고. 그리고 B로 바뀌는 거죠. B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거죠. 와, 이렇게까지 열심히 설명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구독, 좋아요, 후원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미래의 굉장한 뭐다? 그렇죠. 자, 워커다, 근로자들이다,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의는 뭐예요? 당연히 children이 되겠죠. 자, 여기서 즉각, 즉각 어때요? 되돌려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거와 미래, 즉각이 아니라 미래와는 요것과 요것이 서로 반대죠. 엔터님이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요 데이는 children이고, 데이가 요걸로 바뀌어서 이제 미래의 워커로 바뀌었죠. 자, 이번에는 compassionate, 인정 많은 자비로운, 도덕적으로 봤네요. 여기는 또 도덕적 가치로 봤어요. 여기서 케어하는 것, 노인들을 케어하는 데에 투자하는 것은 인정받고 자비로운 것이며 도덕적으로 옳아요. 도덕적인 가치로 설명을 했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위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요거를 on elderly, 거를 위에는 아마 내 기억에 on elderly, 여기 person이
위에서는 the elderly 이렇게 썼을 거예요 아마. 우리 아까 총 부양비 할 때 했죠. 자, compassionate 인정 많은 자비로워. 그 다음에 어때? 요거 보이면 이게 뭐 보여요? 병렬이죠. 구조가 어때요? 구조가 예쁘죠. 뷰티풀하죠. 저는 이런 데서 약간 공부할 때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엔 교육과 개발, 젊은 사람이죠. 요거와 요거는 서로 반대 개념이죠. 이거를 교육하고 개발, 이거를 필자하고 싶은 얘기죠. 투자하는데 젊은 사람들의 교육과 발전, 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뭐 하는 거야? seed corn, 씨종자, 미래의 원동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뭐해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기능하도록 미래 사회에 기능하도록 미래를 위한 씨종자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약간 비유적으로 쓴 거죠. 메타포죠. 씨콘, 씨종자, 무언가 이렇게 농업적인 그러한 씨드나 이거 캐피탈을 미래의 생산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미래의 성장과 재생산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남겨두는 근간이고, 여기서는 그 성장을 보장할 젊은 인적 자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여기서는 실질적인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서 평행했고, 여기서 위에서는 노인들을 케어하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서로 반대 개념이죠. 여기는 도덕적으로 이렇게 compassionate하고 morally correct 하는 것과 요거는 어때요? 그렇죠. 실용적 가치죠. 이거는 실용적 가치고 요거는 도덕적 가치죠.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 아까 우리 여기서 미래의 워커는 무슨 얘기예요? 요거 씨앗이죠. 미래의 씨앗은 같은 내용이죠.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서 투자하고 이렇게 여러분 문장을 어휘적 결속, 어휘를 어떻게 하고요? 집합, 소속, 연결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방향을 잡아주잖아요. 아까 반대 방향이라는 거, 요와 요거는 서로 반대 방향,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나를 공부를 하면 10개를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 하고 보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나왔네요. 아이들. 자, 아이들 나오고 또 아이들에 관련된 거 나왔죠. 아이들 나왔고, 아이들 포멀, 그다음 아이들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노인에 관련된 거. 자, 자본과 레이버, 리소스 요거. 그래서 리얼로케이션 한 거죠. 그래서 자원이 요구되고, 그 다음에 되돌리고 투자하고 자본, 워커, 미래 워커, 교육, 그 다음에 시콘이 되는 거죠. 사회는 단지 short-term 경제적인 효율성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long-term sustainability에 집중하라,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전체 여러분 꼭 시간 개념도 들어갔다는 거, 요거 어려웠습니다. 미래와 즉시, 요거 이게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이 되고, 컨세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요거 제너럴 나온 요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박수 쳐주시고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